40년이란 세월이 깃든 한복집 간판을 내리는 날,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비가 내렸습니다. 간판을 떼는 일꾼들의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어요. 박영의 전통 한복, 내 이름과 삶이 새겨진 간판이 내려오는 순간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나는 기분이었죠. 영희 씨, 정말 접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옆 가게 김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나요? 다들 대여하지.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간판을 내린 일꾼들이 떠난 후 텅 빈 가게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9살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시장을 나서는데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우산은 접어서 가방에 넣었는데 꺼내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웃기게도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택시. 손을 들었지만 빗속에선 나를 알아차리는 택시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젊었을 땐 택시도 쉽게 잡혔는데 이제는 도로 한복판에서 손을 흔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때 한 택시가 내 앞에 멈췄어요. 차에 오르자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발이 섞인 70대 초반 남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조용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성북동 3층 아파트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거리에 한복집이 5군데나 있었는데 이제 남은 건 단 한 곳도 없게 됐어요. 시대가 변한 거겠죠. 혹시 성북동 한복집 사장님 아니세요? 택시기사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 딸 홀레복을 맞추러 갔었습니다. 벌써 15년 전이네요. 그 솜씨가 워낙 좋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나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일을 기억해 주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만둔 지 오래예요.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출렁였습니다. 정말요? 아쉽습니다. 그 솜씨가. 그는 말을 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꺼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잘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우산 빌려드릴게요. 다음에 탈 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비쯤이야.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자리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큰 우산을 꺼내 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면 관절이 아프실 텐데 조심하셔야죠. 그의 얼굴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준 게 얼마만인지.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이 들어 감상적이 된 건지 낯선 이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성함이? 물어보는 내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조만수입니다. 이 근처에서 주로 운행해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영희예요. 우산은 다음에 탈 때 돌려드릴게요.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성북동 거리에서 노란 택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택시 중에서 조만수의 차를 찾기란 쉽지 않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건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걸까요? 3일째 되는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노란 택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택시 앞에는 조만수가 서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어머, 박 사장님. 조만수가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무표정을 가장했습니다. 아, 조 기사님. 우산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어디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갈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망설이면서도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실 건가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요금도 안 받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돈은 내야죠. 단호하게 말했지만 결국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기운을 깨려고 물었습니다. 퇴직하신 후에 택시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구청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무료해서 시작했죠.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가게 접은 후로 할 일이 없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복 만드는 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딸 홀레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성이 느껴지는 바느질이었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간 바느질한 내 손을, 내 정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맙네요. 기억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진심 어린 말이 나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는데 순간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와의 약속, 그것도 내 나이에?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망설이는 내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식사만 하는 거니까요. 오래 혼자 계시면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어떻게 하는지 그의 택시가 나타났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람 일부러 다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항상 그렇게 물으며 미소 짓는 조만수의 모습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온 나를 위해 그가 멀리서 뛰어와 우산을 씌워줬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이 69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의 존재가 내 일상에 작은 햇살처럼 스며들고 있었죠. 영희 씨, 오늘 석양이 참 아름답네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시장 바닥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부른 것은 조만수였어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그가 허둥지둥 달려와 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통증이 심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조만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무릎을 살폈습니다. 부어오르고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집에 가서 파스 붙이면. 고집을 부렸지만 조만수는 단호했어요. 이런 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택시로 데려갔어요. 평생 혼자 모든 걸 해결해온 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익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 2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할 거라는 의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만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수는 내내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내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약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주고 심지어 간단한 저녁거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이렇게 챙겨줄 줄 알았겠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나도 모르게 말했어요. 조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영희 씨도 많은 사람의 옷을 지어주면서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날 밤 그가 떠난 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평생 강하게 살아왔고 남편의 배신 이후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자 조만수가 미역국과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 먹으셨어요? 제가 간단히 만들어 왔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먼저 떠난 후로 요리를 배웠어요. 솜씨는 없지만 먹을 만합니다. 그의 미역국은 간이 조금 짰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조만수는 매일 아침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때로는 장도 받아주고 약도 챙겨주었죠.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릎이 완쾌된 후에도 조만수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현관문 앞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설레곤 했어요. 나이 69의 소녀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된장찌개 만들었어요. 제 어머니 비법이랍니다. 조만수가 도시락을 들고 활짝 웃었어요.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도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영희 씨가 요리해 주세요. 당신의 손맛도 궁금하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상이었죠.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마저 멀리한 채 혼자 지내오면서 밥상을 차릴 일이 없었거든요. 늘 대충 먹었죠. 와,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조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우리 가게 할 때는 직원들 점심도 해줬었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죠.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때론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 저기 벚꽃이 참 예쁘네요. 공원을 거닐며 조만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작년엔 혼자 보면서 쓸쓸했는데 올해는 같이 보니 더 예쁜 것 같아요. 말을 마치고 스스로 놀랐어요. 내 입에서 이런 감상적인 말이 나오다니. 예전의 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하지만 조만수의 미소를 보니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조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한강에 나들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나들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이 나이에 데이트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함께 시간 보내는 거죠. 데이트라는 단어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고 싶네요. 주말에 우리는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주변에는 젊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많았지만 우리같이 나이든 커플도 몇몇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이려나요? 웃으며 물었어요.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인생의 깊이가 다르니까요. 조만수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밖에서 손을 잡은 거였어요. 순간 주위의 시선이 의식되어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끄러우세요? 조만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누구와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조만수는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잡아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헤어질 때 조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괜찮죠? 네, 기다릴게요. 처음으로 내가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일상이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조만수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애 씨,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손녀가 다음 달에 돌이에요. 그 아이를 위한 한복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한 이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한복집을 접고 재봉틀도 짐 속에 넣어두었죠. 그건 망설이는 내게 조만수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작은 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남긴 원단이에요. 혹시 이걸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아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부인의 천으로 손녀를 위한 한복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솜씨가 많이 녹슬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조만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창고에서 재봉틀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기계를 닦으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복을 배우던 20살 시절, 첫 가게를 열던 30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까지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재봉틀이었어요. 아침 일찍 조만수가 왔을 때 나는 이미 작업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디자인을 구상했고 이른 아침부터 천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벌써 시작하셨네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오랜만이라 손이 기억을 더듬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몇 시간씩 한복을 만들었어요. 조만수는 종종 찾아와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며 잊고 있던 기쁨을 다시 느꼈어요. 영애 씨 손놀림이 정말 대단해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조만수가 감탄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일 뿐이에요.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이 기뻤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한복을 만들며 경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죠. 서로의 과거와 아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원단은 아내가 특별히 아끼던 거예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온 거라고 했는데 조만수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아름다운 원단이네요. 손녀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한복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분홍빛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 작은 몸에 맞는 아기 한복이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내 손에서 다시 피어나는 작품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조만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마무리가 남았어요. 특별히 술을 놓아볼까 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조만수가 떠난 후 나는 밤늦게까지 술을 놓았어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과 장수를 뜻하는 항문양을 정성껏 새겼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문양들을 보며 잊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날 완성된 한복을 보며 조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누군가를 위해 내 솜씨로 기쁨을 주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돌잔치에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조만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만든 한복을 입은 손녀를 꼭 봐야죠. 가족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소개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꿈을 꾸었어요. 한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고 그 옆에서 조만수와 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복지관에 들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이 모여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평소엔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얼굴이 환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김 씨가 물었어요. 그냥 요즘 재봉질을 다시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재봉질만으로 그렇게 환해질까?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박 씨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고 친구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이야?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부끄러웠지만 간단히 조만수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택시기사라는 것, 우연히 만났다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찾아온다는 것까지. 친구들은 나이든 여성의 로맨스에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그 택시기사 조만수 씨 맞아?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지인이 그 사람 알아. 며칠 전에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있는 걸 봤대. 손도 잡고 가게에 들어가는 걸 봤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착각이겠죠. 착각은 무슨. 정확히 봤대. 그 여자가 조만수 씨 팔짱을 끼고 있었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무력감과 배신감. 당시 남편은 젊은 여직원과 불륜에 빠져 있었고 나는 마지막까지 믿지 않으려 했었죠. 영희 씨, 너무 마음 상하지 마. 그 사람 잘 모르잖아. 김 씨가 위로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또 속은 거야? 이번에도 바보처럼 믿었나?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조만수가 찾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냉랭하게 대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짧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만수는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완성된 한복만 현관문 앞에 놓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메모를 무시한 채 혼자 상처를 곱씹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바보였지. 자책하며 생각했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복지관 친구 박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여자가 조만수 씨 며느리래. 손녀 돌잔치 준비로 만난 거였대.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까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조만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헤매다 지쳐 작은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비 많이 맞으셨네요.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 씨. 돌아보니 조만수가 서 있었어요. 그도 빗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떡볶이집 구석 자리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과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눈빛만이 중요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조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해요? 무슨? 그가 물었지만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천천히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걸 봤다는 소문,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떠올린 과거의 상처까지. 말을 하는 동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그를 충분히 믿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며느리예요. 손녀 돌잔치 준비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조만수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설명해 드릴 수 있었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조만수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영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렸어요. 70살의 남자가 69살의 여자에게 고백하는 장면, 아마 젊은이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나 이 나이에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소. 하지만 당신 앞에선 자꾸 심장이 말을 해요. 조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를 피했어요. 두 노인의 고백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겠죠. 앞으로 오해가 생기면 바로 말해주세요. 당신을 잃을 뻔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조만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네, 약속할게요. 저도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당신 없는 며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늙었지만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잔치에 같이 가주실 거죠? 조만수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만든 한복을 입은 손녀를 꼭 보고 싶어요. 돌잔치를 사흘 앞둔 날 조만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이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축복받고 싶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조만수의 집에서 그의 아들 내외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 박 여사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안도했어요. 손녀 한복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조만수가 집까지 바래다주며 말했어요. 내일은 당신 자식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아니었습니다. 네, 내일 아들, 딸에게 연락할게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마자 아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이 나이에 무슨 동네 웃음거리 되려고 그래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누굴 만나요? 재산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들은 내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돌잔치 당일 마음은 무거웠지만 조만수와 함께 행사장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손녀는 정말 귀여웠어요. 내가 만든 한복이 그 아이에게 참 잘 어울렸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조만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내내 자식들의 냉랭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자식들 때문에. 네.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희 씨, 우리 혼인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혼인신고요? 이 나이에? 네,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조용히 신고만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하겠지만 이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며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은 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이틀 후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러 가려는 날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앉아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요. 하지만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난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가려고 해. 혼인신고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짜 결심하신 거네요.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조만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내 자식들이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영희 씨, 준비. 말을 멈추고 거실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 실례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조만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수라고 합니다. 영희 씨, 친구입니다. 아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만수를 훑어보았어요. 친구라,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려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조만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영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딸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만수의 며느리였어요. 그녀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케이크 가져왔어요. 두 분 축하드리려고. 그녀도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멈췄어요. 내가 조씨 며느리구나? 내가 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돌잔치 때 인사드렸던 민지예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며느리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내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두 분이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놀랐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장 여사님을 만난 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셨으면 해요. 아들과 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시아버님 덕분에 아이돌 잔치도 웃으며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님이 정말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두 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만수의 며느리가 내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장 여사님이 만드신 한복 정말 아름다웠어요. 앞으로도 그런 솜씨로 우리 아이에게 예쁜 옷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한복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네, 정말 훌륭했어요. 모두가 어디서 맞췄냐고 물어봤을 정도로요. 자식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이 먼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 행복이 먼저인데. 아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선생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아프게 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제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조만수가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저녁, 조만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우리의 집이 된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그가 나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러다 허리 다쳐요. 놀라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아직 힘 좀 있다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부는 안고 들어가는 게 전통이잖아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에게 무슨 신부예요.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집안에는 조그만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촛불과 꽃 그리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하얀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조만수가 보따리를 내게 건넸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하얀 비단 잠옷이 나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감동해서 말했어요. 첫날 밤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잠시 우리 둘 다 어색해졌습니다. 70살과 69살의 첫날 밤이라니 참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 말했어요. 그럼 저는 매일 아침 커피 준비할게요. 그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와인을 한 잔씩 따라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며 굳어진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사랑이지만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요. 조만수가 약속했어요.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40년간 한복을 지으며 살아온 내가 70살 택시기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만수는 약속대로 커피를 준비해 침대로 가져왔어요. 하얀 잠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아침 식사 후 작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조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작업하실 거예요? 네, 또 다른 한복을 만들려고요. 이번엔 당신 손자를 위한 돌복이에요. 손자요? 하지만 우리 손자는 4살인데. 조만수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손자나 손녀가 생길 것 같아서요. 민지 씨가 어제 살짝 귀띔해 주었거든요. 웃으며 말했어요. 조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기쁜 소식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자식들도 새 가족의 일원이 된 거겠죠? 저도 그 아이의 외할머니 같은 거니까요. 조만수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단 한 벌의 한복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재봉틀 소리와 함께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